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또 청취자 질문부터 쌍둥이 파파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아님 질문 3개 해주셨는데 1번 놀이치료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하나요? 하셨는데 특별한 분류는 없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네. 아동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가 놀이치료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죠. 한 13세 정도까지. 네. 두 번째,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과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이나 특정 학과 졸업 등 하셨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요. 네. 학과는 놀이치료 관련 학과를 마치면 됩니다. 놀이치료 관련 학과는 심리학이나 아동심리학, 아동학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모집 공고를 통해서 놀이치료사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중에 만난 인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겠네. 아동의 심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채용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먼저 소개받았거나. 선호하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학연과 지연들이 채용에 많이 적용되는 그러겠네. 분야다 보니까 공부하시면서 알고 지내시는 인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 좁아요. 네. 죄 짓고 못 살아. 특히 이쪽 상담 분야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도 요새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 네. 세 번째, 놀이치료 시 필요한 전문 도구나 장난감이 있는지. 질문 좋다. 놀이치료 시에는 특별히 사용하는 장난감은 없고요. 네. 어디서나 구매 가능한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있고. 네. 모래도 좀 있을 거고. 예, 모래도 샌드페이나 어디서나 다 구매 가능한 그렇죠.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게 치료적 목적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장난감 구분 목록 같은 게 좀 있죠. 그런 게 있겠다. 예. 아무거나 막 갖다 넣어놓으면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오. 치료 목적에 맞는 장난감 분류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렇구나. 장난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겠다. 예, 놀이치료실에 오면 웬만한 키즈 카페보다 네. 더 장난감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애가 부셔버렸어, 그럼 어떡해? 부시면은 어쩔 수 없죠. 실비로 받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건 또 봐줘? 만약에 아이가 고의에 의해서 부시려고 하는 행동은 제한을 하고요. 너무 막 자기 화를 못 참아서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 집어 던져서 고장 나면은 네. 그냥 거기서 끝나고 끝나고 예. 어머니 잠깐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렇진 않고요. 쿨하네. 예. 치료 목적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면 원인과 결과에 그렇죠.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니까 대신 부모가 처벌받는다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 그게- 정도는 우리 쌍둥이 파파님이 리스크로 안고 가는 거네. 그냥. 네.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돼지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열심히 회원이셨어요, 이분은.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좋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이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회원으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놀이치료사 말고 직원 5명 중에서 언어치료사가 한 분 있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좀 놀이치료사랑 많이 달라요? 놀이치료사라고 하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이제 언어 재활사는 언어 발달, 말 쪽. 예, 오. 이제 말이 안 트이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는다던가 발음이 부정확한다던가 오.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행동은 완전히 모범생인데 언어 네.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해주는 거네. 네네. 필요하겠어요. 네, 필요하죠. 아이들이 놀리잖아. 발음 이상하면. 그렇죠. 그런 분이 언어치료사인 거고. 놀이치료사도 그렇고 언어치료사도 그렇고 원래 치료사라는 명칭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 쪽에서 병원 쪽에서 이 치료는 우리가 쓰는 고유 권한인데 니네가 뭔데 쓰냐라고 해서 언어재활사는 이제 국가시험이에요. 국가시험이고. 예, 그러면서 국가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언어재활사라고 아. 명칭이 됐어요. 또 의사 밥그릇 싸움이네. 예. 그래서 이제 언어재활사라고 국민 사용하고 있고. 자격증이니까 치료라는 말 빼라. 그래서 네. 재활사를 넣은 거네. 예, 그래서 아마 놀이치료사도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면 놀이심리사 뭐 이런 그러겠다.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놀이심리사. 높아요. 그러겠네. 치료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 처방전 써주는 줄 알잖아. 네, 그거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네, 하기야 그 의사들이 또 단체가 또 빵빵하니까. 네. 자기네 목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로비를 잘하나 봐. 원래 이제 놀이치료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넘어온 거라서 명칭은 놀이치료사가 맞는데, 내가 보니까 협회가 아직 힘이 없어. 그죠? 그쵸.
있고요. 아직 직업 분류도 아직 통계청에 놀이치료사라는 분류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제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주장을 좀 더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러겠어요. 모임 같은 건 있어요, 그러면? 학회 모임이나 협회 모임 있고요. 회비도 내고? 네, 회비 내고 1년에 2번 정도 학회 같은 경우는 학술제를 네.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결혼도 하셨는데 재수 씨가 이상형이셨어요? 아니고요. 아니고 어이구 이거, 이거 들을 텐데. 들으면 큰일 나는데. 오. 제 솔직하게 해줘요. 이상형은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최정윤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 아, 최정윤 그때가 PD였나? 네, 여자 방송 PD. PD. 예, 라디오. 신참. 신참. 네, 지방. 당도란. 영화도 재밌었지만 그 여자 PD 네, 괜찮았죠. 어떤 면이 또 이렇게 좋았어요? 그 당도란. 아, 당돌한. 네, 그런 오. 모습을 제가 좋아해요. 지금 재수 씨는 어떻게 당돌하진 않고? 아, 당돌해요. 네, 이상형 맞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돌한 분인 걸로 하고 그러면은 아까 딸 아들 이란성 쌍둥이인데 5살이고 네. 야, 서로 싸우진 않아요? 아우, 많이 싸우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 놀이치료사로서 어떻게 해? 놀이치료사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선택이었는데 네. 처음부터 조금 엄하게 했어요. 아, 엄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쌍둥이다 어, 보니까 뭐든지 나눠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맞아.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일찍부터. 얘 좀 제도해줘야 되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한 개를 가지고 싸우면 그거를 아예 그냥 못하게 했어요. 저는. 엄하네. 네, 조금 엄하게 했어요. 저는요. 우리는 형이랑 나랑 2살 차인데 형 하나 해주면 나 하나 해줬어. 나 하나 해주면 형 하나 해주고. 싸울 일은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날 막 괴롭히더라고. 장난감이라든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2개 같이 2개. 사줬는데 그래도 이제 놀다 보면 내 거 말고 또 갖고 싶은 맞아, 욕구가 그런 거 있어. 있다 보니까 자기 거 있는데 네. 꼭 친구들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더라도 막 뺏으려고 그러는 애들 있잖아. 네. 질투나고 막. 네. 나는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가 딸하고 아들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은 재밌어요. 그죠? 예, 둘이도 너무 잘 놀고 그러겠어. 예. 심심하지도 않잖아. 너무 잘 놀고 애교도 막 요즘은 많이 부려가지고 애교 전쟁이야 막? 예, 경쟁 붙은 거야? 그쵸. 막 뭐든지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겠네. 예. 너 애교 떨어? 내가 더 할 거야 뭐 이러겠다. 예. 야, 재밌겠어요. 근데 좀 엄하게 하신다. 네.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 저는 조금 늦게 퇴근하는 대중 편이어서 없어요? 보통 집에 가면 9시 그 정도 전후. 아, 그 정도면 빨리 가는 거지. 아, 그런가요? 아이고, 네. 우리 때 옛날에 뭐 회사 다닐 때 별 보고 나왔다 별 보고 들어가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빨리 퇴근합니다. 그러네요. 뭐 11시, 12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야간 상담 이런 건 없어요? 네. 예, 야간 상담은 없어요. 그런 건 한 만들면 어때요? 괜찮잖아. 만들고 싶어도 아이들이 자야죠. 아, 그러네. 네, 요즘 보통 병원 같은 데 보면은 9시면 자야 야간 되니까. 치료 많이 하거든. 네. 틈새 지장 막 공략하거든요. 네. 내 애들이니까. 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9시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잠잘 시간입니다 하면 나왔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요즘 것 같아요. 9시에 자는 애들이 어딨어, 다. 요즘 그 애들 몇 시에 자요? 저희는 9시 반이요. 아, 진짜? 눈 감고 자요, 그냥? 안 자요. 안 자잖아. 예, 그래서 보통 9시 반에 잘 때도 있고 10시에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일찍 재우는 거네. 예, 일찍 재우는 편이에요. 셋째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퇴근 시간은 한 9시쯤이고. 그럼 토요일까지 바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할 텐데. 네. 일요일 날은 그럼 뭐 하고 노시는 거예요, 주말에? 일요일은 주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놀러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천안에는 놀러 갈 만한 데가 어디 있나? 이제 천안에는 독립기념관 아, 독립기념관 나 가봤어. 있고 아산에는 현충사, 현충사. 외암림 민속마을 미속마을 있고. 하나 있어. 네. 나 다 가봤어, 세 군데. 네, 그렇게 있고요. 오. 주로 천안보다는 경기도권 외지로 많이 다니죠. 경기도 어디?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민속촌 뭐 이런 데지 뭐. 그리고 요즘 이제 아산 도고 그 스파 물놀이 하러 많이 다니고 있고요. 도구 온천. 예. 나 너무 반가워. 왜냐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네. 엄마는 서울이고 아버지는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온양이었거든. 네. 지금 아산으로 바뀌었죠. 네. 그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보령에서 태어났어요. 보령. 충남 보령. 충청도네. 네. 반가워요, 하여튼. 네. 천안은 무조건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 천안은 자주 지나다니시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네. 제사 지내거나 뭐 설날 명절 때 가잖아요. 네. 천안을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 네. 그쵸.
그쵸. 딱 가면 이제 거기 아라리오 쇼핑인가 뭐 하나 있잖아. 저쪽 불당 신지구 네. 쪽에 새로 짓고 오. 이사하고 거기가 신세계가 들어왔어요. 신세계 들어오고 네. 좀 더 가면 이마트 있고. 네, 그렇죠. 맞아. 네. 내가 딱 가면서 우리 딸한테 여기가 호두과자의 원산지 천안이다 딱 그랬어요. 오늘 또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네, 제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래도 하나 들고 가면 좋아하잖아 우리 애들은. 네, 그쵸. 우리 아버지 때도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냥 하드라 그러잖아요. 네, 맨날 사오는 거야. 아, 너무 좋잖아. 네. 근데 요즘 그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통닭을 들고 나 가죠. 통닭 좋지. 네. 맥주랑 맥주는 생략. 생략이고. 네.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있고요. 아 사진. 네, 그러니까 뭐 동영상도 촬영해서 올릴 정도니까 네. 카메라하고 그쪽은 잘 알겠다. 그냥 취미 수준 DSLR 있고 보급형 보급형으로. 갖고 있고요. 애들 많이 찍어주세요. 네, 애들 많이 찍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남는 건데 나도 네. 초창기 때는 엄청 찍어줬어. 네, 연도별로 폴더 분류해 놓거든요. 네, 근데 초창기는 매년이야.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5년, 6년 막 이렇게 벌어지더라고. 그게 주기가 있는 맞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일기도 쓰고 다 해. 육아일기. 네, 없어 이제 그런 거. 건강하게만 잘하면 되죠. 그쵸. 네. 주량은 소주 한 잔입니다. 한 잔? 네. 코가 빨개가지고 난 또 어제 술 많이 드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과 가니까. 주사. 네, 예전에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 시멘트 같은 거 많이 노출돼서 어. 그 후부터 이렇게 홍조 현상이 맞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일하고 나쁜 환경 아니니까는 좋아지겠지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도 가보고 했는데 치료가 힘들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빨가시길래 어제 술 많이 마셨나 그랬더니 원래 이제 그 네. 그때 당시에 건설 현장 그때 네, 후유증이네 어떻게 보면 그쵸. 약으로 안 된대요? 피부과 의사 말이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하고 코가 네. 막 빨가니까 네. 막 딸기 코라고 애들이 놀리겠다. 놀리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없고 술 한 잔밖에 못 먹어요 소주를? 먹는 건 더 먹을 수 있는데요. 아 이제 놀이치료 일을 하다 보면 내 컨디션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힘들면 그 힘듦이 아이한테 또 전해져서 어. 그래서 이제 자기 조절을 많이 하고 있죠. 관리를 그러니까 알코올 네. 분해 요소가 없어서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네. 마실 수는 있는데 자제라는 거네. 영업 직장 다니고 그럴 때는 소주를 글라스로 한 잔씩 먹고 그러긴 했었어요. 대단하시네. 왜냐면 그때 거기 가면 회식 자리 가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 예. 자제력이 대단하시다. 담배도 펴요? 안 피고 있습니다. 아 담배는 피지 네. 말아야 돼. 애들이 네. 담배 냄새 나면 싫어할 거 아니야. 네. 저도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을 못 끊겠더라고. 하여튼 한 잔이고. 네. 네. 그럼 아까 놀이치료사 학회 모임이 있다 그랬는데 자주 나가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이제 학회 모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학술대 모임이라서 거고? 협회 활동처럼 이렇게 자주 모이는 활동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근데 만약에 그 학생들이나 누가 놀이치료사나 언어 재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정보를 좀 얻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 아, 그쪽 홈페이지들? 활동에 가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재활사 같은 경우는 언어재활학과를 졸업을 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필수로. 예. 오. 그래서 언어재활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수하고 나서 국가시험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이제 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언어재활사도 괜찮겠다, 내가 봤을 때. 언어재활사는 전망이 밝아요.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도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박 터지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과 쪽으로. 학교가 많아요? 언어재활 학과가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아직까지. 예, 많지는 않은데 한 열 몇 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 찾아보면 되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인 사업자세요? 네, 개인 사업입니다. 이거를 막 공동으로 해갖고 막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서류상은 이제 한 명 명의로 대표로? 예, 우리 그럼 두고 쌍둥이 파파님은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혼자 완전 하고 있고 단독으로? 예, 저를 포함해서 이제 소장님과 네. 또 이제 놀이치료사 언어재활사분이 계신 거고요. 법인 사업체 체인 형식으로도 지금 있어요. 체인으로? 네, 그래서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네. 천안에서도 그 유명한 곳 두 곳이 들어와가지고 심리상담 분야에 많은 선택권들이 천안에도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다. 경쟁은 많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거기 또 뭐 KTX 가지 뭐 전철까지 막 다 뚫려가지고 네, 그잖아요. 네. 할아버지들 막 현충사까지 간다며 막.
예. 온양온천 막 전철 타고 가시잖아. 무료니까. 네. 독립기념관도 많이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옛날에 몇십 년 전이야. 한 30 몇 년 전에 고속버스 타고 가고 그랬는데 전철 타고 간다니까 좀 재밌네요. 직업병이나 좀 버릇 같은 거 없어요, 막? 어딜 가든 아이들 먼저 보는 습관이 좀 생겼고, 아이들 행동을 막 보고. 예,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괜히 막 모르는 애들 막 예, 참견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 만약에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데 네, 엄마들이 막 애기 한 명 있고 네. 하니까 막 버릇없게 하고 막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 막 네. 통제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뛰어다니는 이유를 봐야 돼요. 너무 막 불안할 때 있거든.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보이는 게 과잉 행동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가 다 허용해져서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가만 냅두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통제를 안 하는 거고, 통제를 안 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그 뛰어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아이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상담센터로 가야 돼? 그쵸. 상담센터를 가야죠. 야, 근데 가장 먼저가 부모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예. 모르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면 안 한다고 되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픈된 영역이지만 아직도 많이 폐쇄된 영역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척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전화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아무리 친척 관계여도 그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지. 그 부모가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괜찮은데 왜 그러냐? 이럴 수 있고. 괜히 우리 아이들 뭐라 하는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참 민감하다. 그런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할 때가 있더라고. 네. 근데 이 반대의 경우 어떤 애를 엄마가 진짜 막 너무 겁나게 막 패더라고. 네. 그러면 애한테 너무 상처 주는 거잖아. 네, 상처가 남죠.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더라니까. 딴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어요. 아이고 왜 애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도 집에 가서 보자고 막 쥐잡듯이 잡더라고. 그런 거는 네. 좀 엄마가 좀 상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 행동을 해서 화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행동에 의해서 엄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통제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두 번 때려본 실력이 아니야. 그런 엄마들이 대부분 그 아이 나이 때 그렇게 맞고 자랐을 가능성이 어렸을 높아요. 때 네. 부모한테 네, 좀 그러니까는 학대를 받았나?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이를 요렇게 할 해야 때는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몸에서 익힌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데 뭔 관여냐 해서 이제 허용이 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아동학대라는 제도라든가 맞아. 아동인권 부분에 그렇지. 있어서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지금 사회로 점점 그렇죠. 변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나 듣는 예.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엄마 봤을 때 네. 내가 경찰에다 신고해도 돼요? 지금은 신고하면은 처벌이 받는 걸로 알고 그죠?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알죠? 네. 송혜 선생님이 네. 방송에서 네. 애기 옛날에는 그렇게 하잖아. 우리 네, 네. 고추 따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막 네, 장난치시잖아. 네, 네. 한번 만져보자고 네. 하셨나봐. 아, 네. 방송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방송 얘기고 네. 실제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 그쵸. 아유 이쁘다 뽀뽀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네. 옛날에 그 당연히 넘어갈 일인데 요즘 네.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네. 네. 아동 추행 쪽으로. 아직은 그걸 가지고 많이 이슈화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던 사례처럼 그냥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형식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딱 보면 아유 귀엽다 요 정도야지 머리 쓰다듬고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큰일 나겠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면은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약간 좀 있어서 법률은 제정이 돼 있어도 거기에 네. 실질적으로 미국처럼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네, 옛날에는 뭐 학교 안 보내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다 조사하더라고. 네, 그리고 며칠 안 나오잖아? 집으로 전화한대.
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나? 나 출근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딱 보니까 우리 딸 중학교 담임이야. 네네. 누구 아빠죠? 그러는데 아닌데요. 누구 아빠인데요? 그랬더니 그 앞번호 애를 전화를 잘못한 거야. 아, 학교 안 와서 네네. 확인 전화 드렸다고. 네. 죄송하다고 번호 잘못 봤다고 그러더라고. 아. 딸한테 물어봤더니 네. 나 안 나왔나 봐. 네. 그것 때문에 바로 전화하더라고. 그렇구나. 점점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해야 돼. 좀 너무 희한한 사건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막 무서운 사건 너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점점 우리 또 자녀들 키우기가 힘들어져.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직업병은 이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 건데 다른 놀이치료사보다 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저만의 강점은 EBS 육아학교 핀 육아 멘토로 참여 중에 있고요. 어디 EBS 방송국? 방송국 출연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육아학교라는 방송은 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 이제 어플이 있어요. 어플. 네. 멘토로 참여하고 있고. 네, 그 어플에서 이제 어. 궁금한 거를 질문을 올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죠. 멘토로 참여하고 계신 거네. 네,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네이버 톡톡 같은 채널을 지금 많이 오픈해놔서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쌩까는 거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최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카톡 아이디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쌍둥이 파파입니다. 한글로? 네. 쌍둥이 파파? 네, 쌍둥이 파파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기관 카톡으로 되어 있고 네. 플러스 친구겠는데? 네, 플러스 친구 그걸로 네. 되어 있고요. 혹시 제 개인 카톡은 영문자로 EOM 숫자 8100.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플러스 친구는 쌍둥이 파파. 네, 쌍둥이 파파. 한글로. 네, 골뱅이 쌍둥이 파파 예, 그 골뱅이 써야 되더라고요. 써야 됩니다. 네, 예, 네. 왜냐면 저도 플러스 친구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저는 모든 SNS에서 네, 영어로 난잡 스토리, NANJOBSTORY예요. 네, 골뱅이 난잡 스토리 하면 제 플러스 친구 추가되거든요. 네, 오늘 해주세요. 네, 개인 카카오톡은 골뱅이 빼고 난잡 스토리예요. 네, 잘 맞춰놨죠. 네, 인스타고 뭐고 전부 난잡 스토리만 지금 다 나랑 연결돼. 근데 우리 쌍둥이 파파님은 센터 거는 한글로 골뱅이 쌍둥이 파파. 네, 쌍둥이 파파. 개인 아이디는 EOM 숫자 8100. 네, 81년생이니까. 네. 요거 쓰는 사람들이 난 제일 유치하더라. 왜 거기다 연도를 넣어? 그게 아이디가 좀 사연이 있어요. 그거 좀 들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PC통신 할 당시에 아이디를 내가 천리안할 때 만들었는데 라우늘이 유니텔이야. 네. 그 당시 이제 채팅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메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메일로 주고받자. 오. 근데 메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으니까. 여자였고. 네, 여자였고. 네. 지금 와이프는 아니고. 네. 아. 모르죠. 어느 괜찮겠어, 분인지. 이거? 괜찮아요. 어느 분인지 그래가지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방송 못 듣게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랬는데 그 당시가 이제 97년도였거든요. 천안에서는 좀 인터넷을 좀 빨리 접한 편이었는데. 빨리 접했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는 만들어줬어요. HOT 메일. 야, HOT 메일. 네. 오. 한 메일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빨랐네. MS 거랬네. 네. 보통 한 메일 다음 거 쓸 텐데. 네. 근데 이제 아이디를 그때 EOM 언더바 81로 만들어줘가지고. 아우, 너무 어렵겠다. 네. 뭐 언더바는 왜 붙였는지 하여튼 붙여가지고 만들어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그 아이디 계속 쭉 쓰고 있어요. EOM이 성이에요? 네. 엄이죠? 네. 야, 너무 뻔하다. 81년생 숫자 네. 00은 또 뭐야? 아, 그게 아이디가 요즘은 5자리가 아니고 6자리인 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뒤에 의미 없이 2개 붙이고. 0을 2개 붙였네. 네. 여기다가 그러면은 생일을 딱 넣었으면 되는데. 반복돼서 3번 된다고. 또 안 돼? 네, 제가 아이고. 11월 10일생이거든요. 에헤이. 그렇구나. 또 하여튼 반복돼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전 채팅할 때 여자 때문에 만들어진 아이디네. 여잔지 남잔지 잘 모릅니다. 여성이라고 밝혔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요 개인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친절하게 해드리고 저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네, 아무 때나 막 오더라고, 카톡이. 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바로 답장 못 하더라도 네, 이해해 주세요.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외국에서 막 재밌다 그러면 힘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좀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명 중에 하나가 나무들모입니다. 얼마나 느리면 나무늘보가 됐어 또? 배우자가 아이들하고 주토피아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 그 차량 등록서에 나무늘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걸 딱 보더니
아이 둘하고 배우자하고 배꼽을 잡아서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똑같다고? 예. 얼마나 느리길래 그래. 애들이 아빠 놀이터 가자 그러면 1시간 걸려?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예, 그러진 않은데 좀 행동이 느려요. 느릿느릿해요? 예. 오, 안 느려 보이는데. 예, 조금 좋은 표현으로 느긋하죠. 느긋한 게 좋은 거야. 네. 내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걸음도 빨라요. 네. 느리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단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단점은 아니고 다른 단점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요. 본인한테 굉장히 네. 관대하네. 네. 우리 와이프가 그러잖아. 자기는 자기한테 정말 관대하다고 막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단점은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놀이치료사 하면서 이제 센터까지 운영하는데 가장 큰 고충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놀이치료사분을 모셔오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예. 나 구인이 힘든 거네. 네. 왜 안 오나? 많이? 일단은 분야가 특수 분야라서 채용 사이트에다 공고를 내면 이제 네. 조건들이 다 안 맞으신 안 맞고. 분들이 올라왔으니까는 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역이 또 서울로 몰리나? 아마 서울 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근데 천안도 지금 뭐 가까운데 서울이랑.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놀이치료사라고 하는 경우가 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서울 경기권에 살고 계시고 제가 나온 학교가 천안에 있음에도 네. 80% 이상이 다 서울 경기권 분들이시고 그렇지. 그리고 또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또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주로 어디다 올려요? 잡코리아? 보통 인맥을 통해서 많이 인맥 통해서. 예. 초반에는 자코리아나 협회나 학회 그런 네. 데 채용 공고에다 계속 올렸었는데 학회나 협회 쪽은 지원하신 분이 거의 없었고요. 없고. 자코리아나 채용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안 맞아, 그죠? 한 일주일 공고하면 한두 분 지원하시는데 분야가 전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안 맞는데도 막 지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예.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죠. 취업은 힘든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럴 때 네. 뭐라 그래요? 답변을 해드리죠. 답변을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얼마나 네. 답답하겠어. 나도 헤드헌팅 공고 올리면 너무 터무니없게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쌩까면은 괴롭잖아, 그분들도. 네. 답장은 다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 요번 포지션하고 안 맞는다고. 다음에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네. 해주죠. 보통은 답장 안 하는 헤드헌터들 많거든. 음, 너무 많이 오니까 그쵸. 다 해주기 힘들잖아. 네. 취업이 요새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쌍둥이 파파님은 네. 구인이 힘든 거고 네. 이제 한 5년 되셨는데 놀이치료사 막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막 힘들어가지고 다른 일 고려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네. 아직은 없는데, 요거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네.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또? 뭐 하고 이건 싶은데? 이제 놀이치료사를 간두고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하나의 더 분야로 하고 싶은 게 카툰 작가. 웹툰? 네. 오, 그림 잘 그려? 아니, 못 그래요. 그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희망이죠. 아,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웹툰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웹툰이죠, 웹툰 웹툰. 작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놀이치료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픈마인드가 돼서 오. 되게 이제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직까지도 좀 색안경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요? 있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오, 정상인데? 내가 왜 우리 아이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가 상담 서비스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좀 장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이 힘이 크더라고요. 그죠. 근데 방송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웹툰 작가는 내가 어느 정도 연재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요즘은 많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림도 좀 그릴 줄 알아야지.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전제 네.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 연습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오, 그래요.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조금 여력이 되면 그쪽에 조금 실력을 쌓아서 놀이치료 문화를 전파하고 싶은 괜찮아요. 마음이 있습니다. 놀이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네. 웹툰을 접목시키고 싶은 거네. 네. 아니 팟캐스트를 하나 하면 어때요? 쌍둥이 파파의 놀이치료. 좋죠. 좋죠. 네, 좋죠. 근데 계속 연재한다는 거에 부담감을 보통 일 어떻게 아니겠죠? 감당을 할지. 시즌2 네. 166회 제가 3년째 매주 했다는 거는 네, 대단하십니다. 인정받아야 네, 되죠.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아유 저러다 말겠지 그런 거야. 네, 내가 했잖아.
지금은 이제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주말만 하니까. 평일은 저도 헤드헌팅에 열심히 하거든요. 네. 초반에는 평일에 시간을 너무 뺏긴 거야. 음. 저도 금전적으로 되게 타격도 많았어요. 네. 평일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 네, 주말에 하니까 너무 좋아. 아. 끝나고 성당 딱 가고 네. 와이프랑 치맥 한잔 하고 네. 평일에는 이제 헤드헌팅 하고. 네. 제가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왜냐면 언론에 소개도 많이 됐지. 네. MBC 라디오 나갔지. 네. TVN 젠틀맨 리그 나갔지. 한국 직업방송 YTN 방송 나갔지. 최근에 MBC 마리텔 공중파 예능 나갔잖아요. 다 한 거야 이제. 네. 근데 왜 안 불러주냐고 딴 데서. 나 이제 눈 낮춰져 가야 돼. 마리텔 나갔으면 다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 그 다음에 막 기다리고 있어. 하여튼 매주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재산이에요. 그렇죠. 예. 배우는 것도 많고 보람도 좀 느끼고. 어떤 거가 됐건 고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대단한 그럼요. 힘이 있어야지만 자기 이름 가능하다고 걸고 한다는 게 예, 보통 생각합니다. 쉬운 게 아닌데. 네. 2만 가지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쌍둥이 파파님이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내가 진짜 놀이치료사 하면서 진짜 보람 있거나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으세요? 아동들이 변화할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러겠어. 예. 실패한 적은 없어요. 내가 6개월 1년 했는데 어머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오, 다행이네. 예, 근데 이제 오, 부모님 먼저 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중간에? 예. 왜? 이유는 다양해요. 아이가 안 변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빠가 너무 싫어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왜 곧 데려가갖고 우리 애가 정상인데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아, 또 그러겠다. 걸리니까 왜냐면 한 번에 5만 원이니까 네. 싼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보람 있던 거는 이제 애들이 변할 때. 네. 그러면은 보통 다른 분들한테는 진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애들은 또 진상이 없잖아. 네. 놀이치료사로서 만났던 가장 힘들었던 아이가 있다 그러면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많이 힘들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하는데? 오면은 일단 장에 이렇게 장난감이 쫙 진열돼 있거든요. 그렇지. 싹 쓸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네. 다 깨트리고.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초보 때는 싹 쓰면 제가 머리에서 띵 하죠. 이제 한 대 그러겠네. 맞은 것처럼. 오. 예. 그럼 요즘 딱 그러면 또 한 놈 들어왔구만 이런 정도. 그러면 이제 확 나고 그랬었는데 어. 요즘은 그러지는 않고 놀이 치료실 안에서는 그 행동이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허용이 돼야 되는데 적절하게 규제가 또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행동이 사회에 나가서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니까 그렇지. 특히 던지는 행동들 같은 경우는 애가 또 맞아가지고 뭐 눈 막 다치고 그래봐. 예,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요즘 표현으로는 외줄타기. 그러겠네. 요즘 외줄타기가 많이 이슈되더라고요. 그 어. 외줄타기를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죠. 그러겠다. 그런 애가 이제 힘든 아동인데 네. 만약에 그런 애가 이제 집어 던졌는데 다른 애가 맞아가지고 다친 적 없어요? 놀이치료실 안에서는 이제 1대1이기 때문에 다른 애가 없어. 제가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쌍둥이 파파님이 맞았어. 좀 까졌어. 까진 거 가지고는 뭐 저기 안 하고요. 그만 세 반을 꼬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일도 그런 일은 없었고 없고. 아이가 던질 것 같으면은 판단이 되죠. 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 느림보가 갑자기 거북이가 물에 만나면 빨라지는 것처럼 어. 신속한 행동으로 싹 피하는 거야. 적당히 맞아주죠. 그것도 보통 일 아니네. 예, 안 다치게. 만약- 다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다치면 그렇지. 안 되고 아이도 다치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쌍둥이 파파님이 인간이니까 네,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네. 윽박 지르거나 막 꼴밤한테 때리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그 방 안에 CCTV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네.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는 대로 막 데려가는 거 아니야? 놀이치료실은 한 곳으로 정해져 한 있고요. 것으로. 예. 왜냐면 부모가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없는 데는 뭐예요? 원래는 지금 저희 기관에 다 없고요. 없고. 없는데 연구 목적 때문에 연구 목적 한 때문에. 곳을 지금 CCTV를 설치한 곳은 있어요. 그러겠네. 교육적으로 쓸 수도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가동은 안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천 어린이집 악마 교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CCTV 설치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 표 때문에 네. 어린이집 원장들이 또 세더라고 보니까 그거 의식해갖고 법적으로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 CCTV 100% 설치하는 거 아, 그래요? 통과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때릴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아무래도 그러면 그게 보호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반대 의견이 선생들도 사람인데 네. 애가 과잉행동하고 하니까 못 참지 않겠냐 이런 어이없는 얘기가 있더라고. 못 참지 않겠냐라는 거는 아동인권은 생각 안 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네. 이제 만약 CCTV가 있으면 네, 선생들도 자기네도 좋을 것 같아. 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찍히면 그쵸. 그 아이를 뭐 어디 상담소에 보낸다든지. 근데 좀 민감하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죠.
어린이집에서는 왜?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요. 그 CCTV를? 네. 그것도 뭐 교사 인권 침해라고 하려나 또? 글쎄요. 사생활과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사생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정치인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고 네. 우린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모 안 본다고 막 꼬집거나 때리고 이런 건 없는 거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욕도 안 하고. 네,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가 욕했어. 그럼 어떻게? 그게 이제 아이들은 욕이 네. 일상 용어인 경우도 있고 욕인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맞아. 내가 알거든. 옛날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컴퓨터 학원 우리 형이 할 때 잠깐 도와줬어요. 제가. 네. 애들이 존나 이러는 거야. 네. 하지 마라. 그런 말 혼난다. 그랬더니 저 존나 무섭다 이러더라고. 네. 근데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입에 배 가지고. 그 일상 용어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욕의 의미로서 쓰는 그렇지. 것들은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하고.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좋게 하는 거야. 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게. 네.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어요? 애들이 막 너무 피곤할 때도 있잖아. 아까처럼 막 욕하거나 막 다 쓰러뜨리거나 이럴 때 한 대 장난감에 날라오는 거에 맞았어. 막 집에 가서 뭐 술도 안 먹는데 뭘로 풀어요? 저는 주로 책을 많이 보고 있고요. 책을. 네. 야. 아니면 휴식을 하거나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좀 놀러 가거나. 놀러 가고 네. 애들이랑 네. 그게 최고지 뭐. 근데 집에 갔는데 또 애가 집어 던졌어 또 맞았어. 그러면 진짜 못 참겠다. 그쵸. 찾기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수양을 해야죠. 이제 돌 닦아야죠. 진짜로? 이제. 네. 아무리 이뻐도 미울 때가 있거든. 이제 화가 날 때가 맞아, 화가 날 때가 순간순간 있어. 네, 발생하죠. 그때는 참아야죠, 뭐 어떻게. 아니 저는 화 나면 화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화를 참으면 나중에 이자를 덧해서 폭발적으로 화가 나면서 맞아. 그때 자기가- 주로 때리시는 거거든요. 욕을 한다거나 막 네. 자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 막 나 막 참다가. 이제 화를 표현하는데 어. 그 화가 화났다고 해서 화나는 형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건 이제 어때? 나는 우리 만약에 딸이 잘못하면은 내가 뭐라고 좀 화나면 바로 사과해 내가. 카톡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막 그래. 너무 권위가 없어져 보이려나? 그거는 안 좋은 방향 안 같습니다. 좋은 방향이 네. 또.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화가 났던 이유가 훈육 목적이었다면 훈육이지 뭐. 그러면은 아이한테는 더 혼란스러울 경우가 이게 뭐 많죠. 봉주고 약주나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오. 왜냐면 만약에 내가 뭘 잘못을 했어. 근데 아빠가 좀 이따가 사과를 해. 그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어차피 아빠가 사과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오, 작용할 수가 그러네. 있어요. 하나 배웠네. 훈육을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 돼. 근데 아니, 이제 어른들은 그 감정이 잔 게 남아서 우리 와이프도 그러고. 아니 그거 예. 그렇게 뭐 사과할 거면 뭐 화를 내냐고. 이렇게 남아서 막 이제 그러더라고. 괜히 이제 나중 돼서 미안한 마음이 맞아. 특히 이제 아빠가 딸한테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갑자기 안 사준다는 선물도 하나 사들고 가고 그렇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든지 과유불급이야. 네. 적당하게. 네. 과하지 않게만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수입은 어떻게 돼요? 200에서 300 사이 정도 됩니다. 아 월급 다 주고 네. 그분들은 더 적을 거 아니야.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놀이치료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건바이 건으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바이 네, 건으로? 비율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기간은 50%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 만큼 벌어 가시는데 그러네. 만약에 이제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을 하면 저 받는 금액 수준 정도 돼요. 돼요. 월급제는 아니고. 네, 그럼 월급제는 손님이 아니고요. 좀 오긴 오는 거네. 네, 저희 기간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재수 씨가 쌍둥이 둘 키우고 네, 2, 300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럼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해서 하면 되지 뭘. 네, 규모 있게 쓰면 돼. 요 금액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숫자긴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전역할 때 예. 한 220 정도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그 선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연봉 오픈해도 돼요, 수입? 네,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방송 출연하거나 이런 데서 몇 번 말하면서 연봉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네, 전부 막 5, 600 받는 줄 알아? 네, 절대 안 그래요. 네. 그 포스코 대우 부장 있잖아요. 네. 걔는 내가 알잖아요. 걔가 이사 직전이거든요. 만약 연봉 1억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세금 빼면 600밖에 안 돼요. 월천 찍으려면은 1억 6천 7백 받는 사람이 월 1000 받는 거예요. 그쵸. 세금 빼고 2, 300이죠. 네. 그거 적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뭐 다 뭐 400, 500 받는 줄 아는데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 있죠. 네. 한 13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감안해야 된다니까.
된다니까. 요즘 막 그런다며 뭐 차 뭐냐 막 연봉 얼마냐 이런다며. 진짜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돌긴 그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많이 현실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자 여자 구분할 건 없지만 뭐 네. 남자가 뭐 여자 직업 뭐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면 결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형상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냥 아닐까. 혼자 벌어서 예. 막 쓰자 막 이런다며. 결혼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양가집이 뭐 비슷해서 하면은 되지만 네. 한쪽이 막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네. 하여튼 뭐 요즘 세태가 많이 옛날하고 다르니까 안 네. 한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새. 네. 슬픈 현실이야. 슬픈 현실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독신주의자였는데, 네. 네.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안 하는 걸로. 다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앞으로 놀이치료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이 놀이치료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고 험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 때마다 본인이 놀이치료사가 되고자 했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놀이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저를 포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초심을 잃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일단은 되는 길도 험난하지만 되고 나서도 잘 컨디션 조절도 하고 네.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네. 막 애들도 보기 막 싫고 막 그러면은 네.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그럼 아까 뭐 웹툰으로 저변 활성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거 웹툰 말고 뭐 다른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없으세요? 일단 저희 기관에 오면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기관 내에 작은 도서관을 지금 마련해 놨어요. 오, 괜찮네. 그래서 이제 육아 관련 도서라든가 오, 그런 것 좀 많이 비치해 놨고 대여도 되고 네, 대여도 되고. 기증도 좀 받아요. 네, 기증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아이들 도서들 그런 것들도 많이 비치해 놨고 있고요. 잘했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서라든가 뭐 이제 다양한 서적들을 좀 비치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관에다가 몇 개 포토존을 조금 준비해 놨어요. 아. 그래서 오면은 좀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그럴 수 괜찮네. 있는 공간. 뭐 있어요 주로 배경화면? 이제 천사날개 이제 스티커 그런 사가지고 거 있어. 붙여놓은 거 있고요. 맞아. 그다음에 나비 그림 나비. 해놓은 거. 네. 괜찮네. 그렇게 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 와서 즐겁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만약 뭐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빌딩 같은 데? 저희 기관은 이제 단독 건물로 단독 있고요. 건물로? 건물 통째로 다 쓴다고? 네, 2층짜리 건물이에요. 오, 2층짜리 괜찮네. 그래서 앞에 주차장이 조금 있고 오. 예, 요즘은 거기 파단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꽃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내고 시내? 네, 천안 시내입니다. 괜찮네요. 천안 갈 일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네, 방문해 주세요. 네. 아, 술을 못 먹으니까 재미가 없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감사드리고 쌍둥이 파파님이 지금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홍보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혜택 같은 건 없으니까. 특별하게 혜택은 없고요. 예, 잘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 듣고 네. 연락 왔다 그러면. 혹시 방송 듣고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면은 네.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난잡한 이야기나 헤드헌터 윤지용 소개받고 왔다 그러면 네. 특별하게 잘좀 해주세요. 뭔가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약속 지키세요. 네. 때리지 말고. 네네. 감사합니다. 천안에 있는 이름이 네. 어떻게 돼요? 센터. 저희 기관은 아이사랑 심리상담연구소고요. 아이사랑 심리상담연구소. 연구소. 오, 네. 이름 잘 갖다 줬네. 아이사랑. 네. 그리고요. 천안 원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성동. 네. 천안 원성동 네. 아이사랑 심리 상담연구소. 상담연구소. 네. 천안 아이사랑 치면 나오겠다.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쌍둥이 파파님이 궁금한 직업 없으세요? 앞으로 좀 난잡한 이야기에서 듣고 싶은 직업. 지금 궁금한 직업이 4차 산업하고 관련된 인공지능 중에 쪽인데. 특히 챗봇. 챗봇. 예, 오, 채팅 그게, 로봇. 예, 그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재밌어. 예, 챗봇하고 저희 기관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고 싶은 괜찮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우울증 있는 애들 네. 챗봇이 놀아 좀 좋아하거든. 네, 그렇죠. 저 옛날 때 이제 컴퓨터하고 채팅하던 그런 오. 거를 조금 심리학 치료할 수 있는 거에 좀 스크립을 짜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 시리도 있고 네, 심심이 옛날에 있었고 네. 뭐다 있으니까 말동무 해주고. 네네, 하여튼 그쪽에 있는 분 한번 모셔볼게요. 4차 산업 쪽. 네, 방송을 듣고 쌍둥이 파파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카카오톡 난잡스토리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한 직업 아니어도 되니까 많이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쌍둥이 파파님도 메일 보내셨잖아요, 저한테. 네, 안내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깔끔했죠? 네, 깔끔합니다. 통화 한 번 안 하고 만났잖아요, 오늘. 네, 너무 잘 짜져오셔가지고. 네, 나 여유 부리고 있었어, 밑에서. 포켓몬 하고 있었는데. 네, 카톡 하니까 와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올라온 거예요, 내가.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일요일인데 고속버스 타고 가시겠네? 네. 1시간이면 가죠. 1시간이면 갑니다. 네, 갖고 세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네, 이제 천안 타면서 또 집까지 1시간. 딱 2시간 정도 잡으면 네. 되네.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 요새. 네, 많이 편해졌죠. 예,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그쪽 갈 일 있으면 한번 소주 한잔 해요. 네, 한 잔만 드세요. 제가 한 네. 두 병 마실 테니까. 네. 예, 그럼 일단 앞으로 쌍둥이 파파님 하시는 상담소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지용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real, honest, in the mind.